2026년 새해 첫 거래일 1월 2일 시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와, 이건 단순한 첫날의 상승 이런 게 아니라요. 마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 같은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의 주제 HBM4, 로봇, 우주항공, 팩트가 실물 경제와 정책을 관통하다. 정말 흥미진진한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실내 이동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지난 한 해 동안 뭐랄까 막연한 기대감이나 좀 뜬구름 잡는 테마에 지쳤던 투자자들이요. 이제는 정부 예산 아니면 빅테크의 공식 발표, M&A 계약서처럼 진짜 손에 잡히는 영수증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2020년 시장의 성격을 규정할 아주 중요한 첫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신뢰의 이동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더 이상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곳에만 돈이 몰렸다. 바로 이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료들을 정말 깊이 파고들면서요. 그 확실한 영수증들의 정체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다음 주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료 첫머리에 있는 문장이 오늘 시장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길을 닫고 팩트를 장착한 로봇 우주가 질주한 날. 역시 이야기의 시작은 시장의 거인 삼성전자여야겠죠. 그렇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었죠.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무려 7.17%나 급등하면서 12만 8,500원에 마감을 했어요. 덕분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300선을 그냥 가뿐히 넘어섰고요. 지금 모두가 삼성의 귀환을 이야기하는데 시장을 이렇게까지 흥분시킨 뉴스가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HBM4 기술력 회복 선언,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향 공급 확정이라는 공식 발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HBM4라는 기술 자체의 의미를 먼저 좀 이해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빨리 처리해야 하잖아요. 이때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는 기존 메모리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여러 개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인 반도체거든요. 그중에서도 4세대인 HBM4는 그야말로 AI 시대의 핵심 동력원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AI의 두뇌가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아주 필수적인 부품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기술력 회복 선언이라는 표현을 보면 그동안 시장에서 좀 우려의 시선이 있었나 봐요. 정확합니다. 사실 경쟁사에 비해서 HBM 시장 진입이 다소 늦었다는 평가가 계속 발목을 잡아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발표는 우리가 다시 주도권을 되찾아왔고 심지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공급 계약까지 마쳤다고 시장에 공식적으로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기술 개발 소식이 아니고요. 그 기술이 실제 매출로 이어진다는 영수증을 함께 제시한 거죠. 그러니 시장의 의구심이 환호로 바뀔 수밖에요. 와, 이건 뭐 기술력에 대한 증명이면서 동시에 삼성전자의 자존심 회복 선언 뭐 이렇게도 들리네요. 근데 흥미로운 건 삼성전자라는 이 거대한 배가 움직이니까 주변의 다른 배들도 함께 파도를 타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자료에 나온 원익 IPS가 17.82%, 테스가 19.42% 급등한 것처럼요. 바로 그게 낙수 효과입니다.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댐에서 물을 방류하니까 그 아래에서 장비나 부품을 공급하는 소위 소부장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의 강바닥까지 물이 차오르는 현상이죠. 대장주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면 그 생태계 안에 있는 기업들의 가치도 함께 재평가받는 겁니다. 오늘은 그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가 AI라는 강력한 엔진을 딱 켜주니까 그 힘을 받아서 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는 다른 산업에도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게 바로 로봇이었네요. 네. AI의 두뇌가 반도체라면 AI의 몸을 만드는 곳이 바로 로봇 산업이니까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죠. 원익이 29.96%, LST라유텍이 29.97%. 이렇게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게 곧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 대운이라고요? 보통 여기서 미래 기술의 방향이 결정되곤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의 구체적인 영수증이 등장했죠. 바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이번 CES 2016 기조연설에서
피지컬 AI를 주제로 발표할 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피지컬 AI요? 좀 생소한데요.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말 그대로 디지털 세상에 갇혀있던 AI가 이제 물리적인 몸, 즉 로봇을 통해서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AI가 그냥 채팅으로 답만 주는 걸 넘어서요. 공장에서 물건을 조립하고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고 심지어 우리 집에서 설거지를 해주는 거죠. AI 산업의 다음 단계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직접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젠슨 황의 발표 예고가 앞으로 AI 시장의 돈은 이것으로 흐를 것이다 라는 일종의 투자 가이드라인처럼 받아들여진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분석이 나와요. 로봇 테마를 이끈 원익은 상한가를 갔는데 정작 그 지주사인 원익홀딩스는 2.16% 하락했어요. 보통은 같이 움직이기 마련인데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이 시장의 심리를 아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먼저 원익홀딩스는 작년에만 1,800%. 와, 무려 19배가 폭등한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려는 매물이 나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자료 표현 그대로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투자자들의 돈이 어디로 향했냐는 거죠.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가벼워서 주가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는 원익으로 자금이 집중된 겁니다.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그러니까 그룹의 핵심 가치는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창구를 찾아갔다. 이런 셈이군요. 오히려 시장에 그만큼 로봇 테마에 대해 확신이 있다는 반증으로도 읽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자료가 강조하는 또 다른 팩트가 있습니다. 원익홀딩스는 이미 분기보고서를 통해서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와 협력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공시했어요. 이건 뜬 소문이 아니라 회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확정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료의 분석은 CES 개막일인 1월 6일 전에 47,000원 선에서 단기 조정을 마친 후에 이 메타와의 협력이라는 재료를 바탕으로 2차 랠리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의 기술력과 비전이라는 영수증을 봤는데요. 그런데 시장을 움직이는 또 다른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바로 정부의 의지, 즉 정책입니다. 마지막 주도 섹터였던 우주항공 분야가 바로 그 사례군요. 네, 기업의 영수증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국가 예산이라는 영수증이죠. 세트레가이가 29.88% 급등하면서 상한가인 89,100원을 기록한 배경에는 아주 명확한 숫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주항공청 KASA의 2026년 예산이 1조 1,20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는 공시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1조 원이라는 상징성입니다. KASA는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을 총괄하는 말하자면 한국판 나사와 같은 기관이거든요. 그곳의 연간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는 건요. 우주 항공 산업을 더 이상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겁니다. 정책 예산 1조 시대 개막이라는 이 한 문장이 섹터 대장주인 세트레가이에 대한 투자 심리를 그냥 폭발시킨 거죠. 시장 전체를 이끈 이 거대한 세 축을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로봇, 우주항공 전부 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움직였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이제 자료의 후반부로 넘어가 보죠. 이런 거시적인 흐름 외에 개별 기업의 특별한 이벤트가 만들어낸 기회와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에코마케팅의 사례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이건 시장 참여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전략적 교훈을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이 경영권 인수를 위해서 주당 16,000원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들이겠다, 즉 공개 매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오히려 목표가인 16,000원 근처에서 전량 매도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딜 무산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미유에서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공개 매수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이 가격에 여러분의 주식을 전부 사겠습니다라고 회사가 시장에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16,000원이라는 아주 확실한 매수자가 나타난 셈이니까 주가는 마치 자석처럼 그 가격으로 강하게 수렴하게 됩니다. 오늘 상한가도 그 힘 때문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만약에라는 변수입니다. 만약
그 약속이 깨진다면, 즉 딜이 무산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 문제군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 인수합병 딜이 깨지는 순간 16,000원이라는 자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이 뉴스가 나오기 이전의 본래 가치로 순식간에 급락할 위험이 있죠. 자료의 분석은 아주 명확하고 냉정합니다. 16,000원에서 몇백 원 더 오를 수 있는 1%의 추가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서 딜이 깨졌을 때 수십 %가 하락할 수 있는 100%의 리스크를 감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오늘 대화의 핵심 주제와도 이게 딱 연결되는군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확정된 수익을 먼저 챙긴 다음에 그 자금으로 명확한 영수증이 있는 반도체나 로봇 같은 시장의 주도주로 옮겨가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마지막 개별 종목 사례를 보겠습니다. 형지그룹주인데요. 이건 외교 이벤트와 관련된 움직임이군요. 네,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는 소식이 주가를 움직였습니다. 중국의 소비가 회복되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하지만 자료는 이런 종류의 테마에 대해선 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재료 소멸을 주의하라는 건데요. 에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널뛰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방문 일정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시장에 관심을 끌 만한 새로운 뉴스가 없게 되죠. 이걸 저희가 재료가 소멸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신나던 파티가 끝나고 음악이 딱 꺼진 것과 같죠. 그 순간 기대감으로 몰렸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급락할 수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정리해보니까 2026년 첫날 시장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뜬구름을 쫓지 말고 영수증을 확인하라. 정부의 예산, 공개 매수 가격, 글로벌 기업과의 계약서처럼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팩트가 있는 곳에만 돈이 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은 투자자들이 얼마나 확정된 미래에 목말라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명확해집니다. 첫째, 오늘 시장을 이끈 반도체, 로봇, 우주항공의 대장주들이 그 기세를 이어서 2차 랠리를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둘째, 에코마케팅처럼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한 종목들의 가격이 리스크와 기회 사이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들으시는 당신께 생각해볼 권능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영수증에 열광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시장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지만 당신의 통찰력으로만 찾아낼 수 있는 숨겨진 영수증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다음 주 주도주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